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10월달 에스트롤로지 리딩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10월달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은 거의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10월 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이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 돼요. 증권이 좀 폭락할 수도 있고, 증권도 그렇지만 지진도 날 수가 있고, 아마도 10월 1일은 이 수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에리스는 산양 자리에 들어가 있고 명왕성은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행성들과 스퀘어가 된 그 자리와 이렇게 돼요. 완전히 180도로 각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리브라와 저기 머큐리가 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T 스퀘어가 돼요. 플루토는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죠. 현재 2024년인가 6년인가 나가요. 얘가 그 자리에서. 그런데 천칭 자리는 조리액에서 7번째 사인이에요. 상징적으로 7번째 집은 대인관계를 말하는 자리예요. 뭐 개인적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 친구들,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또 동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관계를 다 뜻하는 자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루는 거를 7번째 집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justice. 이 justice라는 거는 뭐예요? 정의죠. 정의인데 뭔가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7번째가. 그런데 문제는 화성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천칭자리 옆에. 천칭자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순조롭게 평화롭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난폭하게, 야 우리가 이거 행동해야 된다 막 이러고 막 떼져다니면서 막 뭔가 폭력적으로 일이 벌어지든지, 또 아니면은 이거 우리가 좀 먹고 살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마스크 쓰고 이랬는데도 또 이런다고 들고 일어나든지, 또는 미얀마에서 또 일이 터지든지, 또는 그 탈레반들이 또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이 또 뭐 시끄럽든지, 하여간 뭐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좀 강하게 좀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런데 얘 7번째, 이게 조리액이 12자리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 첫 번째 집이 산양자리예요. 바로 반대집에 딱 들어서는 게 천칭자리예요. 토러스 반대자리는 스콜피오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카이론이라는 행성이 산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또 받아요. 그래서 이 카이론이라는 별은 건강, 힐링, financial health, financial이라는 거는 이런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건강함, 경제적으로 경제가 다 망가진다든지 경제가 좋아진다든지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카이론이에요. 그런데 카이론은 2026년도나 돼야 황소 자리로 들어가요. 이 카이론 역시 justice, legalities, 또 legalities라는 거는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일들.
이 카이론이 사냥 자리에 들어간 게 1968년도예요. 제가 카이론에 대해서는 말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CHRION 카이론. 카이론이라는 게 이 별은 51년, 5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968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52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테스트, 혁명, 또 이 폭력 시위 이런 거를 또 뜻해요. 이 카이론도. 그래서 1968년도에 평화를 외치는 엄청난 그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1968년도에.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그때 있었죠. 그리고 인권 운동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때예요. 그래서 이 카이론 역시 영향을 나중에 끼치게 되는데 이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수성이라는 별은 머큐리는 사실은 테로 카드에서 Eight of Wands 이것도 사실은 제가 그 머큐리를 얘기할 때 그 카드를 얘기하는데 머큐리가 화성과 만나는데 이 화성이 만나서 퀸컹스라는 거는 150도 각도예요. 150도 제가 조금 가르쳐 드렸어요. 에스트롤로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오메트리컬 사인으로 보면은 이게 기하학적 우리나라 말로 기하죠. 부호가 퀴컹스라는 이런 기하적인 사인, 지오메트리컬 사인에서 그런 부호를 얘기하는데 150도 각도를 퀸컹스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트롤로지 배우려면 영어를 진짜 잘 해야 돼요. 사실은 영어를 아주 못하면 좀 배우기가 힘들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나 좀 배울 수 있지. 한국에서 이제 해설이 다 나온 거는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테로처럼 에스트롤로지도 제가 하는 설명을 하는 분들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운명적인 예견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읽기 때문에 천문학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 넵튠과 화성이 150도 각도가 이것도 좋은 각도가 아니에요. 이 해왕성은 사실은 미디어나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가짜 뉴스 또는 잘못된 정보 또는 영화 또는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자리가 해왕성 자리예요. 넵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뭐 대장동 우리 보면은 막뭐 사주고발했다 뭐 했다 막 시끄러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들어있던 이런 각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행성들이 멈추거나 레트로그레이드 하거나 다시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특히 이런 넵튠 한 번 도는데 막 몇백 년씩 걸리는 별들 명왕성 이런 별들 각도가 나쁠 때는 영향이 크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아마도 이 에리스가 명왕성 자리에 서로 얘네들이 스퀘어를 이루는 길고도 길게 정말 2020년도 2021년도는 에리스 플루로 인 캐프리콘 염소 자리에서 굉장히 2년 넘게 지금 스퀘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도로 지금 머큐리가 천칭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움을 대판한다든지 저도 싸움을 대판했어요. 미팅을 하는데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소리 질렀어요.
이게 영향이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읽어놓고도 저는 잊어버렸어요. 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뭐 머큐리고 나발이고 뭐 모르는 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기억했으면 아 행성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구나 좀 자제하자 이랬을 텐데. 그래서 이 법을 뜻하는 행성이에요. 리브라가 그렇고 머큐리가 둘 다 법을 뜻해요. 법을 뜻하기 때문에 또는 이 수성은 전화, 편지, 둘이 대화하는 대화, communications 또는 자동차도 돼요. 사실은 자동차도 머큐리의 뜻을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안 가르쳐 드려요. 제가 잊어버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설명을 이걸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은 애스트롤로지를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제가 공짜로 가르쳐 드리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 온 세계가 다 법적인 문제로 아마 대단하게 일이 터질 거예요. 법에 관해서 법적인 문제로 이거는 그냥 다 드러나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명왕성도 그렇고 포타닉 존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비밀을 숨기고 더러운 짓을 하고 추악한 짓을 하고 이 삼성과 정치가들이 또는 기업이나 정치가들이 손을 잡고 끼리끼리 헤쳐먹고 국민들을 그냥 완전 바보 병신을 만들고 저 법도 지네 맘대로 바꾸고 이거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그 NRA가 National Rifle Association 얘네들이 라비를 엄청 했어요. 정치가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미국은 라비가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막 줘요.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걔네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나요? 아니요. 돈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총으로 피로 물드는 이유가 바로 그 NRA의 활발한 역할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NRA 부도냈어요. 이것들이. 트럼프 시대를 마감하면서 부도가 난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테러 리딩 할 때 NRA가 끝난다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미국 채널에 올렸어요. NRA is going to come to an end. 제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끝난다. 그런데 진짜 끝났어요. 1년 반 안에. 1년 반이 아니고 1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끝났어요. 진짜로. 리딩이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막 고슬리 오브스들이 막 보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머 이 사람들 진짜 이거 끝날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끝났죠. 내 다음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6개월은 여러분들이 그 어뮤스먼트 파크에 많이들 가시죠. 그러면 라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걸 메고 뭐 막 타잖아요. 뭐 롤러코스터도 타고 막 뱅뱅 돌고 그러면 우리가 그 타기 전에 그냥 두 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두 발을 탁 모으고 준비를 하죠. 이게 이제 이 기구가 나를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는 그걸 못 타요. 디즈니랜드까지 가가지고 옛날에 타지를 못했어요. 한 번 타고 어지러워가지고 다 토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퀄리브리엄이 조금 이상한가 봐요. 이 천칭고리관이. 그래서 저는 그 돌아가는 것만 타면 다 토하고 절도해요. 저는 진짜로 얼굴이 한져가지고. 그런데 그건 저는 이걸 도는 걸 안 타는데 이렇게 하는 걸 탔는데도 하나 딱 타고 야 안 되겠다. 저기 우리는 애기들 타는 그 컵이나 타러 가자. 왜 컵 있잖아요. 둘이서 들어가서 뱅뱅 도는 거. 그랬더니 친구가 놀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즐거운 척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제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라이드를 우리가 하게 돼요. 6개월 동안. 뭘 또 우리가 또 겪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겪고 나면은 평정한 시간이 또 오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수성이 이 리브라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fixed star Arcturus라는 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별이랑 만나게 돼요. 리브라는 에퀴낙스 10월 1일 날은 뭐예요? 그 낮과 밤이 똑같아지는,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에요. 그게 에퀴낙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별에 정확하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크투루스라는 별은 이 최고의 문명, 이 갤럭시에서 최고의 문명으로 알아주는 그런 행성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항상 행성들이 쫙 줄을 지어서 만나면 뭔가 그냥 초고속으로 무슨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쫙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애스트롤로지에 올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계속 보시면 거의 정확하다는 걸 아세요. 6개월은 굉장히 긴장이 팽팽해지는 에리스라는 별은 이렇게 내 거를 막 요구하고 내 거 내놔 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별이고, 또 네가 왜 내 100개를 다 가지고 있어? 내 거 50개 내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야 인제 보니까 이거 막 이 기업 이놈들 우리 그냥 바보 병신으로 만들었네. 안 되겠다. 이러고 법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또 우리 옆집 사람하고 내가 계속 남편하고 계속 죽어 지냈으면 이제 나 더 이상 못 살아 이렇게 내 권리를 주장할 거야 뭐 이런다든지,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5일 날은 에리스와 플루로가, 그러니까 에리스라는 별과 명왕성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스퀘어라는 것도 뭐 대충 각도가 뭐 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뭐 이러는데 정확하게 딱, 죄송합니다. 10월 9일 날, 10월 5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0월 9일 날은 에리스와 명왕성이 정확하게 90도가 되는, 이때는 마지막으로 이게 다섯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에 있어서 벌어지는, 얘네들이 90도가 되는 다섯 번째 일이 9일날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하기가 골치 아파요. 그런데 토성과 천왕성, 토성은 항상 규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묶어두려고 그러고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고 이러는 에너지예요, 행성이. 그런데 유레너스는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이러는 별이에요. 또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토성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묶으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보수적이고, 유레너스는 진보적이고 앞으로 가려고 하고 미래를 꿈꾸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벌어지는 마지막 스퀘어예요. 이게 뭐냐, 90도 각도가 얘네들이 토성과 천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락다운이 있었어요. 락다운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친듯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마스크 안 쓸 자유를 달라고 또 난리를 치고 이랬어요. 이런 영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12월 24일 날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이 스퀘어 되는 게 12월 24일 날 벌어진다 그랬어요. 토성과 천왕성이. 그러면 현재 에리스와 플루로가 정확한 스퀘어가 되고, 토성과 천왕성이 정확하게 스퀘어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아주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낡은 것과 새 것, 보수와 진보의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딱 반으로 딱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딱 갈라졌어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윤석열 씨, 이재명 씨 이렇게 그 가장 이제 높죠. 지지율들이 두 사람이. 그런데 딱 갈라져 있어요. 작년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50-50으로 딱 갈라졌었어요. 진짜 그 100여 년 전쯤에 미국에 시빌워가 있었죠. 남북전쟁.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그랬어요. 미국이 남북전쟁 하던 때와 똑같아진다 그랬는데 진짜 그랬어요. 저는 얘기하면서도 그게 진짜 될지 안 될지 뭐 설명만 그냥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벌어졌어요. 미국이 완전히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숨기고 있지만 트럼프하고 바이든 얘기만 나오면 서로 막 싸워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보다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주택 청약 주택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집을 뭐 하여간 뭐 그런 게 제가 몰라요. 찾아보질 않았어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공약을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공약을 하나를 갖고 나오겠죠. 누구든지. 그런데 제가 공약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는 뜻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씹으려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만큼 내가 정말 바꾸고 싶다 하는 그런 공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나와서 그걸 공약을 내걸은 사람이 딴 사람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 뭐 해본 적이 있냐 어쩌냐니까 나는 집이 없어서. 그게 집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게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약을 내가 내세울 것 같으면 밑에 사람들이 이거를 공약으로 내거세요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진짜 자기가 공약을 해야지 밑에 인간들이 보기 좋게 뭐 하나 그냥 들고 나가쇼 하니까 그냥 딴따라 이러고서 나와서 하는 거 그것도 꼴 보기 싫지만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몰랐다고 쳐요. 그럼 누가 공약을 이걸 하세요 그러면 그게 뭔데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게 뭔데 무슨 뜻인데 그것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무슨 뭘 실천해요. 지금 정부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욕을 많이 안 하는데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개혁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화가 나요. 왜? 지난 5년간 개혁 아무것도 쥐뿔한 거 없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무슨 개혁을 또 한다 그래요. 이낙연 씨가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이낙연 씨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강단을 두고 강인하게 NO! 이 소리를 왜 못해요? 총리한테 대통령이. 안 그래요? 개혁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걸. 다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자기 주장들이 없으면 대통령이 자기 주장들이 없고 뭔가 뚜렷한 이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제가 그랬죠. 개혁을 제가 그 얘기를 왜 계속 했겠어요. 개혁은 내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목 잘릴 각오하고 한다. 나 이 직에서 떨어지는 한에서도 내가 이거 한다. 그런 각오 없이는 개혁이라는 건 입에 꺼내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보기 좋게 그냥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그거 같으니까 개혁한다?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그런데 한쪽은 한술 더 떠서 뭔지도 모르는 걸 들고 나서 씨부르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실망을 시키나요? 양쪽이 다. 저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도의 공부는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약이라고 누가 하나 내밀어. 이거 들고 나가쇼. 그러면 보고 이게 뭐야? 뜻을 모르면 이게 뭐 하는 건데 설명 좀 해줘봐. 그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멍청이에요. 우리나라 사법부 검찰들
80%가 다 그런 인간들인가 봐요. 멍청한 인간들. 엄마가 학교 가 그러니까 네 가방 메고, 학원이 학원 가 네, 끝나고 나면 이거 해 네, 다 시키는 대로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없어요. 삶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살아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시키니까, 엄마 아버지가 시켜도 싫으면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러고 덤벼야 돼요. 전 그래서 두들겨 맞았어요. 많이. 하도 노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노소리하고 맨날 Why should I do that?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혼자 뛰어놀았어요. 부모님들이 막 간섭을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은 간섭을 안 했어요. 풀밭에 그냥 어릴 때부터 풀밭에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알아서 살아라. 네가 먹을 거 구해 먹고, 간식도 제가 구해 먹었어요. 메뚜기 잡아가지고. 메뚜기 제가 그 얘기 했죠. 메뚜기를 막 몇백 마리씩 막 잡았을 거예요. 몇천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벌을 많이 받았어요. 생명들을 막 죽여가지고. 모를 때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메뚜기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고생하고 뒹구르고 혼자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살아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히면 이거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냥 저절로 인생 역경을 거치면서 위스덤이 생기고 살아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아서가 아니라, 근데 그게 나이 먹으면 그게 좋았던 거예요.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혼자 연구를 해요. 내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목표의식이 있게 되고, 그거 실패하면 또 다른 길을 찾아가고, 다른 길을 찾다가 엎어지면 혼자 또 일어나서 툭툭 털고 징징거리고 좀 울다가 도와주는, 또 옆에 봐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혼자서 막 살아야 돼요.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가시밭길 막 물을 헤쳐나가고,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너 빠져 죽건 살아나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삶에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공부 잘해서 뭐 자리에 앉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게 거의가 95%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으면 직장 가야지 땡, 그거면 끝이에요. 스스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다 살아줬으니까 내 인생을. 야 이게 좋단다 이거 해라 네, 이런 남자와 결혼해라 네, 이런 여자와 결혼해라 네. 그러니까 선자리에 나가서 여자가 뭐 하자 그러면 전화 엄마한테 해가지고 엄마 이 여자가 뭐 하자는데 할까?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버려 둬요. 좀 혼자 살게 참견하지 말고 내버려 둬요. 엎어지면 엎어지는 대로. 엎어졌니? 아프겠구나. 일어나라. 혼자서. 전 조카랑 한국 나가서 있을 때도 너무 답답했어요. 아이들이 뭐 잘 성장했어요. 물론. 그런데 잘 알아서 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긴 한데 좀 부모들이 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3, 40대, 그런데 지금 3, 40대가 아니죠. 그분들은 나이가 50대, 60대, 70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요. 저는 어떤 면으로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요. 나를 잘 돌봐주질 않아서 고맙다고. 나 혼자 내버려둬서.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바보 멍청이가 됐을 거예요. 저는 바보 멍청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행성들이 계속 이렇게 스퀘어예요. 완전 스퀘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6개월 정도는 계속. 그래서 역시 우리들이 이렇게 자꾸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제는 제가 이 이름들을 잘 외우네요. 한국말로. 모두 이렇게 레트로그레이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방향을 바꿔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10월 6일 날은 명왕성이 24도 천왕성에 아니 천칭자리에 24도 각도로 쫙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별들, 목성도 그렇고, 목성도 그렇죠. 토성, 천왕성, 해왕성, 병왕성 다 천천히 움직이는 별들이에요. 아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그 긴장감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또 막 느끼기 시작을 해요. 뭔가 내가 새로 태어나게 된다든지. 그래서 10월 초반은 아마도 이런 또 미국과 중국이 권력 싸움을 또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월 그리고 또 그때는 13도 천칭자리에 13도 각도로 새로운 달.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달 뭐라고 설명하나? 새로운 달을 세 달? 세 달이라 그러나요? 세 달이 이제 그 자리에 벌어져요. It occurs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벌어진다 그렇게 하나요? 26시간, 26시간. 그러니까 한 거의 하루하고 반 정도. 그 자리에 세 달이 천칭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때 하는 일들은 이거 기억 잘 해두세요. 내가 그때 뭔가를 하는 일들은 크게 그 여운이 길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행동하세요. 그때는. 그리고 태양, 달, 화성, 수성 이 별들이 천칭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역시 정의를 부르짖게 되는, 리브라가 정의자리라 그랬잖아요. 법적인 것. 그런데 전부 내 행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때는 그게 또 더 증폭이 돼요. 얘네들이 혼자서 뭐 영향 끼치고 이럴 땐 조금 그래도 약한데,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갑자기 쫙 붙어 앉아가지고 어느 자리에 다 몰려 있어요. 옹기종기. 그러면 그 영향력이 폭발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참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몇 번도 보시고 막 이래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애스트로로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저도 처음에 머리가 다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애스트로로지 배울 때 너무 외울 게 많아가지고. 태양, 달, 화성이 거기다가 천왕성에 천왕성은 사실은 토로스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13도 각도로 그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황소자리와 천칭자리는 금성이 관장을 해요. Ruled by Venus. 그래서 이 행성에, 이 천왕성에 태양과 달과 화성이 이 황소자리에 들어가 있는 천왕성과 150도 퀼컹스가 돼요. 또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리브라에 들어가죠. 천칭자리에. 리브라가 뭐예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 설명을, 가디널 사인에 대해서 비디오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리브라는 카디널 사인이에요. 그냥 카디널 사인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영어로 제가 배운 거기 때문에 한국말로 몰라요. 카디널 사인, 픽스드 사인, 뮤러블 사인 이렇게 있죠. 12자리에서 나뉘어져요. 4사인씩. 그러니까 3개가 되죠. 카디널 사인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화성과 천왕성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빠른 행성들이에요. 화성과 천왕성은 뭔가 일을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빠른 게 아니라 막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급한, 다급한, 그리고 예기치 않은 지진이라든지 깜짝 놀라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딱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큰 진실이 뻥 하고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터져야, 곪고 곪은 게 터져서 나와서 상처가 다 아물어야 우리가 더 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 더 좋은 정부가 태어나고 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좌파 이러고 적고 가는데 아니에요. 진보적인 사고방식 가진 거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웰페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미국의 웰페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는 돈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다급하고 죽어 나가는 지경인데 굶어 죽어라 이럴 순 없죠. 그럴 때 도와주는 건 찬성해요. 그거는 주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은 너무 사람들을 바보 병신 만들어 놨어요. 너무 옹냐옹냐 이렇게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이런 식으로. 웰페어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정말 죽을 지경 되면 누군가가 좀 도와주고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살아나가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성이 마지막으로 아마도 한번 펀치를 뻥 날리게 되지 않을까. 화성이 9월 15일 날 천칭자리로 들어갔어요. 9월 15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대장동 사건 터지고 사주고발 문제로 막 시끄럽던 게 지금 보세요. 사주고발이 막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조은성이라는 여자가 나오면서 방향을 싹 틀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죠. 이 여자는 다른 목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내버려뒀으면 거기에만 우리가 계속 파고들었겠죠. 사주고발 누가 한 거야?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막 증폭이 돼가지고 막 이랬을 텐데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그리고 박지원 씨라는 사람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대장동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사주고발은 이 영향력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빅픽처예요. 누군가가 그린 큰 그림이에요.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터뜨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갖고 있던 것들을.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행성들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중요한 이 시대에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다 휩쓸려 가요. 휩쓸려 가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저렇게 됐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거는 지혜를 좀 가진 사람과 그냥 뉴스에서 퍼나르는 뉴스만 듣고 흥분 부르륵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점이죠.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가르쳐주는 것만 다 듣고 그걸로만 판단을 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속여먹기 좋죠. 국민 속여먹기. 얼마나 좋아요. 여태껏 그렇게 해왔어요. 70년간.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미디어가 있고 SNS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퍼뜨려요. 자기 알고 있는 진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주요 언론에서 안 나와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눈이 떠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라고. 그런데 혼란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게 다 안개가 거치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때 안개가 거쳐요. 10월 달쯤이면 진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좀 시끄러워지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그 화성이 천칭자리에 9월 15일 날 들어갔던 게 10월 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장동 사건을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시작을 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엉뚱한 일들이 뻥뻥뻥뻥뻥 터져 나와요. 이게 바로 이런 영향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 달에는 태양, 달, 화성이 서로 반대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질서, 새로운 어떤 체계, 어떤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왜? 자꾸 레트로그레이드가 되고 자꾸 누군가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거기 돌아가서 또 싸우고 또 조금 나가고 움직이는 것 같이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 물살을 헤치고 나가려면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연어들이 그 냇가 위쪽으로 올라오면 정말 불쌍해요. 볼 수가 없어요. 온몸이 다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사람이 가도 나만 쳐다봐요. 뻐끔뻐끔 하면서. 너무 불쌍해요. 이제 움직일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쓰다듬어 줬어요. 눈물이 다 났어요. 정말 너무 불쌍해서. 그 다음부터 연어를 못 먹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연어를 먹지 않았어요. 이런 자기 알을 낳겠다고 이 먼 곳을 몇십 마일을 먹지도 않고 걔네들이 물을 거슬러 올 때는 먹지를 않아요. 굶어요. 헤엄을 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온몸을 부스러뜨려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어야 돼요. 상처를 안 입고 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죠. 개혁이라는 것을 따뜻한 방 안에 앉아서 다른 사람 시켜서 네가 해. 또 다른 사람 안 돼? 또 다른 사람 시켜서 네가 해. 안 되니까 에이 간두자.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홍범도 장군님처럼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몸을 던져서 총을 들고 나가서 내가 죽어도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개혁은 없어요. 그런 마음들도 없어서 무슨 개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우리는 개혁할 수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힘들어요. 진보 쪽으로는 공감대 형성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막 이러고 보수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니네들 180표까지 해줬는데 안 해 이제 이렇게 되죠. 이쪽 반대쪽은. 반대쪽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윤석열 같은 사람이 날치고 있는 거예요. 판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정치인은 이쪽 저쪽 편 들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만 쫓으면 돼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만 크게 잘한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너무 잘못하는 쪽, 좀 덜하는 쪽, 그러니까 조금 덜하는 쪽을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너무 나쁜 거는 안 되죠. 범죄자들을 뽑아줄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0월 초는 이제 10월 10일은 사실 이 어퀘리어스 물병자리 토성이 물병자리에 6도 각도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또 뭔가를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또 생길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뭔가 안전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지켜야 된다든지 규칙이 또 뭐 생긴다든지 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한 50분 정도 됐어요. 제가 잔소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이것도 올리려면 한 2시간 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출게요. 10월 초 애스트롤로지 리딩을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들으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